자, 12장 노선 측량이 다 마쳤죠. 이제 12장 노선 측량과 관련돼서 기존의 기사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풀이해 보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나갔던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게요. 원곡선 설치에 있어서 곡선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교각이 130도일 때 중앙종고와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곡선에 기본 요소들이 있죠. 이렇게 단곡선의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관계에서 지금 중앙종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곡선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연결했을 때 이때 현의 길이가 있을 때 곡선의 중앙부로부터 현까지의 중심부까지 내리는 직선 거리를 중앙종고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중앙종고하고 또 구하라는 게 이제 곡선의 시점에서부터 곡선의 종점까지 이르는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단곡선의 기하학적인 각부의 명칭 또 기호 이런 파트에서 다뤘듯이 각각의 곡선의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뭐 단곡선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을 구하는 공식들은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험 문제 접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그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유도해 보자라고 했었었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곡선의 길이인 곡선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렇게 곡선이 이러고 있을 때 곡선의 교각이 이렇게 i가 주어질 거고요. 또 곡선의 반지름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때 해당되는 이 호의 길이를 곡선의 길이, 곡선장 이렇게 부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쭉 해서 원의 형태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반지름 r을 알고 있을 때 2파이 r이라고 하죠. 그죠? 2파이 r, 즉 원의 둘레 대 지금 곡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비율은 원의 중심각의 긴 360도 대 끼어있는 교각의 비율로서 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 둘을 정리하고 비례식을 풀면 정리하면 180도분의 파이 곱하기 r i로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중앙종고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교각 i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중앙종고라는 건 시점과 종점의 현의 길이의 중심부에 곡선의 중심에서 내리는 요 길이잖아요. 그죠? 이걸 중앙종고를 한다 그랬다. 그럴 때 이 쭉 교각의 중심을 다루는 요 크기를 보면 여기도 반경 R이고 여기도 R이고 이쪽의 크기도 길이도 당연히 반경 R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의 길이는 모르니까 요거를 한번 x로 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삼각형만 따다 보면 이게 중앙종고가 길이가 될 거고 요게 x가 될 거고 이게 반지름 r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 교각은 2분의 i가 되겠죠. 이 사이의 각은 즉 직각삼각형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반지름 r을 알고 있고 그죠? x는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코사인
2분의 i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2분의 i는 r분의 x가 되니까, 따라서 x는 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i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종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반지름 r이라는 것이, 그죠?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앙종고와 이 x의 합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중앙종고는 m은 어떻게 계산해요? 반지름에서 rx만 빼면 되겠죠. 따라서 중앙종고 m을 유도한다 그러면 r에서 우리가 구한 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 변수인 r로 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에 의해서 갑자기 공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공식을 유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식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조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중앙종고를 먼저 계산해 보자. 중앙종고 m은 공식상으로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가 되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250m라고 주어져 있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교각이 130도이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44.35m가 나온다. 됐죠? 자, 곡선의 길이를 계산해라. 곡선의 길이 서클 랭스 계산해 봐라. 그러면 r i 여기 180도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r은 250m고요. 교각은 130도의 크기. 미터 단위와 도 단위가 곱해지면은 전혀 미터 단위인 곡선장의 길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호도법에 의해서 180도분의 파이로 곱해주죠. 계산해보면 567.23m가 나온다. 자, 해당되는 답은요, 1번에 있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좀 어렵죠? 난해할 수도 있고요. 볼까요? 그림과 같은 종단 곡선, 즉 종곡선을 2차 포물선으로 한다. 2차 포물선이니까 도로죠. 도로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될 거고, 2차 포물 설치하고자 할 때 B 지점의 계획권은 얼마인가? 요 지점에서의 계획권의 높이는 얼마인가? 단 A점의 계획권은 78.63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기준이 되는 높이의 기준이 되는 기준 수준면이 있을 거고요. 민씨 레벨로부터 A 지점까지의 계획고가 지금 현재 HA라는 지점의 지방고가 78.63m라고 나와 있죠. 3m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B 지점에, 즉 종단 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인 A점에서부터 얼마예요? 60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종단 곡선상에 있는 B 지점 위치에서의 지방고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즉 계획고를 계산하는 건 프라임 아니고요.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저기 종곡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요게 이만큼 연장선이 그려지면 우리가 이거를 종고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를 가상으로 B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B 프라임 지점까지의 높이 값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H B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H B 프라임 점에 대한 계획고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그쵸? A점의 지방고 또는 여기선 계획고로 해서 계획고로부터 60m 진행됐을 때, 그죠? 60m가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의 상승되는 크기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곡선, 종단 곡선상에서의 상향 9배, 있죠? 오르막 경사 비율이 5%래요. 100m 갈 때 5m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즉슨 100분의 5만큼 진행을 한다는 거죠. 높이 값이. 즉, 여기에서 진행하는 x 값은요. 요게 100분의 mx만큼 진행이 되니까 x 값이 60m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할까요? 아이고, 이거 지우고 A 지점의 계획고로부터 100분의 상행경사, 그죠? m%만큼 진행이 됐을 때 x만큼 갔을 때 그만큼이 높이가 올라가는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은 얼마가 돼요? 78.63m 더하기 경사가 100분의 5% 경사다. 100m 갈 때 5m 올라가는 거니까요. 60m 갈 때는 100분의 5만큼 올라가겠죠. 60m. 이렇게 계산해 보면 81.63m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81.63m. 즉, 요 HB 프라임의 지점은 81.63m라는 거죠. 지방고가. 그죠? 따라서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A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이르는 이 종단 곡선상의 한 점인 B라는 지점의 지방고인 H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HB는 HB 프라임에서 즉 B 프라임 점에서의 계획고에서부터 뭘 빼주면 돼요? 종고가 Y를 빼주면 되겠죠. 자, Y를 구하는 공식, 종고 구하는 공식 2차 포물선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곡선의 전체 구간 길이 분의 상향 경사와 하향 경사, 그죠? 곱하기 x의 제곱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hb 프라임 마이너스 2l분의 m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인즉슨 81.63에서부터 자, 여기서 라지 L을 의미하는 건 종곡선의 전체 구간 길이잖아요. 종곡선 길이는 문제 주어져 있죠. 종곡선의 시점에서부터 종곡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160m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160m 곱하기 상향경사 얼마예요? 0.05 5%니까요. 0.05 마이너스 하향경사는요. 3%니까요. 마이너스 또 하향경사의 경우 마이너스 취하니까 플러스로 전환돼서 0.03이 되겠죠. 곱하기 몇 메타 되는 지점이에요? 곡선 시점에서부터 종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60m 떨어진 지점. 떨어진 지점으로서 계산할 수 있죠. 하면 81.63 빼기 뒤에를 계산해 보면 0.9m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80.73m가 나오더라.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된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원곡선의 반지름이 100m일 때, 100m일 때 중심 말뚝 간격 20m에 대한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차는 얼마인가? 그죠? 요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곡선이 있는 거죠. 곡선이 있는데, 이 하나 말뚝에서부터 다음 말뚝까지 거리가 20m라는 거예요. 20m. 20m일 때, 이렇게 있을 때, 호는 요 길이가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 호 대 현의 길이. 현은 요 점과 요 점의 직선을 연결한 지점이죠. 그죠? 요 구간의 길이가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를 현의 길이니까 C라고 합시다. 요 C의 길이와 요거는 곡선의 길이가 CL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때 반지름 100m랍니다. 100m이고요. 요거는 교각이로 칭하고 I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노선 측량의 단곡선에 대한 요소들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반지름 곱하기 교각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곡선의 길이가 20m로 주어져 있으니 이 반지름은 또 100m짜리고 교각 I가 있고 이건 모르죠? 180도분의 파이다. 그렇죠? 여기서 교각을 구해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교각 I는 계산해 보면 11도 27분 32.96초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때 이제 교각을 아니까 우리가 현의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현의 길이를 계산해서 얘하고 차이를 내주면 되겠죠. 현의 길이는 C는 2 곱하기 R 곱하기 2R 사인 2분의 I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즉, 2 곱하기 100m 곱하기 사인 교각은 위에서 구했으니까 2분의 11도 27분 32.96초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연산해 보면 19.966 68 273 이렇게 해서 쭉 미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의 차는 호의 길이인 곡선장과 현의 길이인 C에 대한 차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20m 빼기 위에서 구했던 19.966 7만 할까요? 반올림해서 빼주면 0.0333m가 나오니까 이거를 보기에 있는 걸로 유효숫자로 계산하면 3.3cm가 되더라 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와 다르게 또 하나의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이제 별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에는 곡률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R이 주어졌을 때 호와 현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CL 대 C는 뭐랑 유사하냐면 24 R 제곱분의 주어져 있는 길이 있죠. 곡률상의 길이 즉 여기서는 CL이 되겠네요. CL이 되겠는데 그냥 스몰 L로 쓸게요. 스몰 L의 삼성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다. 즉 24 곱하기 곡률 반지름이 100m니까요. 100의 제곱 곱하기 L은
L은 결국은 곡률상의 길이니까요. CL하고 똑같죠. 그래서 20m, 여기서 20m에 대한 길이었으니까요. 20의 3승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산해 보면 이것도 약 3.3cm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곡선장의 길이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곡선장의 길이 20m로 주어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교각을 유도해내고 교각으로부터 현의 길이를 장현의 길이를 계산해서 호와 현의 길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연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네 번째, 원곡선을 편각법으로 설치할 때 교각이 44도이고 곡선장이 120m인 경우에 30m에 대한 편각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m에 대한 편각, 즉 이 편각은 델타를 구하라는 거죠. 델타가 무엇이냐를 한번 구해와라 라는 문제입니다. 델타는 어떻게 구해요? 델타는 1718.87 곱하기 그죠? R분의 L로 구해도 되고요. 또는 공식적으로 보면 2R분의 L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1718.87 분 곱하기 R분의 L 요 2와 2로 나눠주고 파이로 나눠주고 180도를 연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30m에 대한 편각이 있으니까 L은 있는데 지금 주어져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궁금해서 모르는 거죠. 그죠?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곡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곡선의 길이 CL은 120m라고 주어져 있죠. CL은 어떻게 계산해요? R 곱하기 I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에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곡률 반지름 R은 120m 아이고 120m 나누기 I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I가 44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교각이 120m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는 계산해보면 156.26m라는 걸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반지름의 길이 R을 델타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156.26 분의 얼마만 30m에 대한 편각이 됐을까? L이 30m죠. 30m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에 의해서 대입을 해보면 5도 30분이 나온다 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지선다형 문제네요. 5번.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로소이드의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클로소이드 기본 매개 변수 구하는 공식이요. 기본식이 a제곱은 r 곱하기 l은 접선각 2타우분의 곡선의 완화곡선의 길이의 제곱 또는 2타우 곱하기 r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한번 볼까요?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곡선 길이가 커지면 이정량도 커진다. 이정량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직선부로 시작되는 도로가 이 곡선으로 꺾이는 원곡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치되는 게 완화곡선이잖아요. 이 완화곡선이 있는데 이 완화곡선의 전체 구간 길이 L이 있을 때, 그죠?
요렇게 10푸드 되는 이 곡선 시점에 10푸드 되는 요 크기를 이정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글로소이드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이제 직선부에서부터는 직선부와 접하지만 곡선부에서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나선형 형태로 계속 꼬여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해서 곡선의 길이가 완화 곡선이 길어지게 되면은 계속 더 꺾이겠죠. 그죠? 만약 완화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여기서부터 완화 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원 곡선이 시작된 시점까지의 이 이정량의 크기는 곡선의 길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정량도 커진다. 맞고요. 곡선 길이에 비례해서 곡선 반지름이 감소한다. 곡선 길이가 비례해서 곡선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 매개 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곡선의 길이가 겨지면 얘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반대로 곡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곡률 반경은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감소한다. 이것도 맞고요. 곡선 길이에 비례하여 켄트가 감소한다. 클로소이드 곡선 얘기할 때는 켄트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켄트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차량이 직선부를 지나서 곡선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받게 되는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바깥쪽을 좀 키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키워서 받게 되는 원심력을 자체 중량하고 계산해서 이 부분들 죽이기 위해서 높여주는 이 크기를 켄트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곡선 길이에 비례해서 켄트가 감소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들어가는 시작점 지점에서 켄트는 거의 없다가 점점 이 커브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원곡선부에서 가장 심해질 거고요. 동일한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켄트가 점점 이제 커지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직선부로 가다가 바깥쪽으로 오면서 점점 키워지겠죠. 켄트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좁게 들어오다가, 그죠? 그래서 곡선 길이에 비례해서 켄트가 증가하겠죠. 오히려 감소하는 게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접선각이 일정할 경우 곡선 반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큰 파라메타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접선각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얘를 키워주려고 그러면은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려고 그러면 얘도 큰 파라메타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단위 클로소이드 자체를 큰 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맞고, 다시 5번에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노선 측량의 작업 순서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노선 선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상되는 노선을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된다. 제일 먼저 노선 선정. 그 다음에 노선 했으면 다음에 단계는 이걸 가지고 계획조사 측량을 들어가라 그랬죠. 계획조사 측량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조금 약간 소축적의 지도를 가지고 어느 노선이 좋은지 적합하게 설치하고 최종 노선이 좀 결정이 되면 다시 그걸 가지고 실시 설계 측량을 실시해서 좀 더 대축척의 지도든지 또 필요시한 지도를 제작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세부 측량이 들어가고, 도로에 필요한 용지, 그 다음에 터널 등 도로의 중심선이 잘 들어가는지, 터널이 잘 높이가 기존에 계획한 대로 위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곡선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사 측량이 실시하게 될 거고요. 이런 단계로 접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면은요, 답은 4번에 해당되겠네요. 자, 7번 곡선 반지름이 200m의 원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도로의 시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는 324.5m이고 교점 부근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점 A, B에서의 각을 관측했을 때, 도로 시점에서부터 원곡선 시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곡선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점으로 보고 계산해 보면 여기가 170도이니까요.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10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30도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곡률 반지름 R이 200m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접선의 길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접선의 길이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는 곡선 반지름이 200m 곱하기 탄젠트 교각은요. 교각은 안 주어져 있죠. 지금 뭐 예전 기출문제에서 프린트기 때문에 각이 써있지만 여기 안 주어져 있을 때 보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요. 얘랑 나오면 40도가 될 거고, 그죠? 180 삼각형 내각의 180도 40도니까 얘가 140도가 되죠. 따라서 얘는 40도가 되는 거죠. 이게 180도가 되니까요. 따라서 2분의 40도 계산해 보면 72.79m가 나온다. 접선의 길이가 72.79래요. 즉 이 A 지점이 곡선 시점이니까요. 여기서부터 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어요? TL이죠. 72.79m가 된다는 얘기고요. 요럴 때 도로에 어딘지 모르지만 시작점이 있고요. 이 시작점에서부터 교점까지의 이 추가 거리가 324.5m니까요. 따라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로 시점에서부터 원곡선 시작점까지 어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를 계산해라는 얘기니까요. 도로의 시점에서부터 이 추가 거리에서 접선의 길이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추가 거리 324.5m에서 접선의 길이 72.79m를 빼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251.7m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자, 단곡선에 있어서 교각이 60도이고요. 반지름이 100m. 곡선 시점까지의 추가 거리가 120.85m이다. 곡선 중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곡선의 중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곡선의 시점에서부터 곡선의 길이만 더해주면 되죠. 그죠? 자, 곡선 시점의 추가 거리가 120.85m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얘는 120.85m라고 바로 주어져 있고 CL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곡선의 길이, 곡선 장을 계산하자. 곡선장의 길이는 RI 180도분의 파이로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반지름이 100m, 교각이 60도, 180도분의 파이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104.7m가 나온다.
따라서 곡선이 끝나는 지점 이렇게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 BC 지점까지 추가 거리가 120.85m이다. EC까지니까요. 이렇게 커브 틀어서 이 CL만 더해주면 얘로부터 이렇게 해서 곡선이 끝나는 종점까지의 길이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0.85 더하기 곡선의 길이 104.7m다 하면 225.55m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가장 유사한 답을 고르면 8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봅시다.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클로소이드는 도로에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철도와 같은 궤도 구간 미안합니다. 여기 구간에 주로 적용되는 완화 곡선의 일종이다. 철도와 같은, 철도는 뭘 써요? 철도에서는 3차 포물선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차 포물선을 사용한다. 클로소이드는 도로에서 사용하는 완화 곡선이고요. 따라서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1번이 되네요. 매개 변수 A의 크기는 클로소이드의 확대율을 얘기한다. 그죠? 이 A 제곱이라는 건 클로소이드 곡선의 곡률 반경과 완화 곡선의 구간 길이를 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접선각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단위 클로소이드의 기수를 키워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곡률 반경이 100m짜리가 있었던 클로소이드 곡선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100m 해당되는 것에 L은 모르잖아요. 완화 곡선 길이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매개 변수가 얼마가 정해져 있다라고 결정이 나 있으면 그 소위 식에 의해서 완화 곡선의 길이는 얼마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2배로 키운다. 그러면 매개 변수 값이 변동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는 그대로 두고 뭐 2배 된다 그러면 다른 요소들은 얼마가 계산이 되는지 연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요때 작용되는 게 이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라고 불리는 A입니다. 라지 A. 뭐 굳이 얘기하는 클로소이드의 확대 축소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클로소이드의 특성점이란 곡선의 반지름, 곡선장, 매개 변수와 같은 크기가 같은 지점을 의미한다. 그죠? 매개 변수, 곡률 반경, 곡선의 길이. 곡률이 곡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죠?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곡률이 곡선이 길면 길수록 곡률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죠? 비례한다고 그랬죠. 나선형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클로소이드다. 그래서 클로소이드의 특징들 잘 알고 계시라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